2021년 2월 6일 토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을 하다가 좀 까먹은 그 내용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제 목차를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목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느냐면은 그 윤희숙 윤희숙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뭐 저 또 임차인입니다 해가지고 막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을 하니까 그 뭐야 조중동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연설이다. 이거 진짜 굉장한 뭐 사람이다. 이래서 윤희숙이를 막 띄워줬다고 평가를 되게 높게 해준 거야. 하는 거야. 근데 윤희숙이 하니까 좀 옛날에 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 진영은 어때요? 그 조중동은 윤희숙이야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서울시장 깝니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막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윤희숙이를 엄청 띄워주려 그러더라고 조중동에서. 저 윤희숙이가 진짜 뛰어난 인재다. 진짜 쓸만한 인재다 해서 막 띄워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걔네 진영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윤희숙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 그 경제학파 있잖아요. 경제학파 중에서 케인즈 학파가 있고 또 신자유주의 학파가 있대요. 그 시카고 학파라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바른사회 시민회의랑 뭐 자유경제원이랑 거기에 있는 이제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데 좀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그 우파 농객이었을 때 오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냥 듣는 거지. 듣고서 뭐 대충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나도 이제 우파 농객이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하면 그냥 끄덕끄덕거려 하시는 거죠. 나에 대한 견해를 의견 표명을 뭐 할 기회도 없었고 뭐 그렇죠. 제가 우파 진영에 있을 때는 경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 경제 경제에 대해서 좀 언급한 칼럼을 쓴 적은 몇 번 있거든요. 몇 번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경제 문제는 뛰어들지 말자는 게 내 저거였어요. 내 방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또 내가 여기서 공천도 못 받고 또 여기에서 왕따 될 수 있으니까 저는요 그 반기업 정선이 뭐 친기업 정선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우파 진영에 있는 경제학 교수들은 나를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죠. 저 새끼는 또 무슨 소리 뻘소리야 아니 또 자기네들하고 또 다른 견해를 내면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뭐 우파 경제학자들하고 뭐 이렇게 뭐 견해가 완전히 이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난 내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각설하고 예전에 윤희숙이랑 저랑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논쟁이 붙은 건 아니고 윤희숙 그 사람이 KDI 무슨 연구위원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조선일보에다가 글을 썼더라고. 글을 쓴 게 뭐냐면 뉴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썼어.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 그 여자 이제 시카고 학파니까
뉴딜 정책이 뭐 실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쁘게 썼거든요. 뉴딜 정책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썼어.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데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우파 진영에 있을 때 그날따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줬어. 윤희숙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딜 정책이 왜 입증이 안 됐냐고. 뉴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없긴 왜 없어. 대한민국이 있어.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됐어. 그럼 여기 북한에 어때? 북한에 해야 될 무슨 도로도 깔아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 할 일이 있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되게 극심하단 말이야. 그게 말끔히 해소될 텐데 말끔히 해소되잖아. 거기 가면 도로 닦고 그래야 되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다 고용해야 되고 그래. 그게 뉴딜 정책이라 그랬어. 내가 윤희숙이 보고. 뉴딜 정책이 뭔 효과가 왜 없냐고.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은 낙후돼 있잖아. 낙후돼 있으니까 뭐 전기도 깔아줘야 되고 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고용 문제는 아주 말끔하게 풀린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윤희숙이가 내가 하는 방송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얘기가 없어. 뉴딜 정책을 까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파 진영에도 조중동도 좀 움찔한 거야. 얘네들은 이제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진영이잖아요. 근데 내가 반론을 그렇게 제기해 버리니까 벙 찌더라고요. 여러분 1920년대인가 그쯤에 대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어.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고. 근데 뉴딜 정책 중에서는 물론 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뭐 효과를 본 정책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한 방에 해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 폐허가 됐어. 독일군하고 프랑스랑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영국 전쟁하고 연합군으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게 아주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미국이 마샬 정책을 폈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경제 재건을 해주는 정책을 펴가지고 돈 대주고 그랬다고. 그 성질이요. 케인즈가 얘기한 뉴딜 정책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국가가 대형 국책 사업 그게 뭐예요? 도로 깔고 뭐 전기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말끔하게 해소되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근데 뭔 뉴딜 정책에 무슨 경제적 효과가 없고 뭐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뉴딜 정책이었는데 여러분 세계 경제 대공황 왔을 때 그거 한 방으로써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뉴딜 정책이 뭐 효과가 없다는 동 개소리 짓거리는 거야.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됐는데 지금 K 뉴딜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막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부가 국책 사업 비슷한 걸 해가지고 큰 거를 하나 일을 벌린단 말이야. 일을 벌리면은 그런 일을 벌릴 만한 일을 찾는 거야. 정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신자유주의는 뭐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뭐 좋다 이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사업을 벌려 이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거 아니라고. 이걸 위해서 이걸 아예 없애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걸 아예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시장 경제대로 하고 국가가 뉴딜 정책은요 뉴딜 정책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충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짓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반박의 논리가 여러 개가 있어. 그 사례가.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은 여기는 대형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말끔히 해소돼요. 그게 뉴딜 정책의 성질이 똑같아. 두 번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돼서 유럽이 폐허가 됐어. 거기에 얘네가 돈을 대줘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어. 새로운 경제를 일으켰어. 마샬 정책을 했어. 그게 뉴딜 정책이랑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K 뉴딜 있죠? K 뉴딜이 뭐 정부 세금 갖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기업들 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고. 케인즈가 한 뉴딜 정책 있잖아요. 루즈벨트가 한 뉴딜 정책. 그것도 국가 돈으로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민간 업체들, 민간 기업들하고 끼고 하는 거예요. 끼고 저거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뉴딜 정책하고 시장 경제 하는 거 시장 경제랑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업할 때 민간 기업들 끼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국가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 4대강 사업이 있잖아요. 4대강 사업. 이명박이 4대강 사업 했잖아요. 그 4대강 사업이요. 그게 뉴딜 정책이에요. 지네가 한 거야. 지네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했던 게 뉴딜 정책이라고. 4대강 사업. 뭐 지네가 해놓고선도 딴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뭐 효과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주장이 뭐가 모순되는지를 몰라.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뉴딜 정책이 나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렇잖아요. 신자유주의자들이 떠드는 것 중에서 뉴딜 정책을 굉장히 비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나라의 명제상이요. 환공이야, 환공. 아니, 관중이야, 관중. 관중과 포수가 할 때 관중 있잖아요. 근데 관중이 계획경제를 했어요. 계획경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 계획경제예요. 계획경제는 뭐냐면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정권을 쥐고선 국가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계획 5개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해가지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자유한국당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떠드는 것이요. 계획경제였어요. 계획경제.
계획 경제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계획 경제를 하면서 이제 시장 경제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지. 계획 경제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계획 경제를 하잖아요.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안 좋은 정책이 있어. 뭐 이거는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안 좋은 건 선례가 남아 있으니까 이건 안 하면 되잖아. 효과 본 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뉴딜 정책이 뭐예요? 뉴딜 정책? 뭐 계획경제의 아류지. 계획경제랑 조금 유사한 거지. 유사한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니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왜 경제 그런 걸 사업을 일으키려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떠들잖아요. 윤인숙이 그렇게 떠들었다고. 근데 윤인숙이한테 반론을 제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통일되면은 이거 뉴딜 정책 아니냐고. 여러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이 있잖아요. 국가의 하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해야 돼요. 해가지고 실증적으로 효과를 본 케이스가 많다고. 중국이 계획경제를 했잖아요. 중국은 현능주의예요, 현능주의. 현능주의가 뭐냐? 국가가 계획경제하는데 그 그 경제 정책을 하고 경제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좀 똑똑한 애들, 현명하고 좀 능력 있는 그런 인재들이 계획 경제를 한단 말이야. 시장에 얘네들이 힘이 세. 힘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 비슷하게 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국은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계획 경제에서 큰 거예요. 계획 경제가요, 뭐 아님 도예요. 계획 경제를 하는데 이 계획 경제의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해요.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면 쫄딱 망하고 그렇지. 북한은 계획 경제 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남한은 계획 경제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중국도 계획 경제 해가지고 지금 대성공을 거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서로 누가 1등 먹느냐 그 싸움 하는 거잖아요. 신자유주의 학파라고 짓거리는 애들 시카고 학파라고 뭐 프리뮤단이 어떻고 프리드먼이 어떻고 어쩌고 누구 뭐 말할 줄 몰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떠들고 있더라고 우파 진영은. 제가 바른사회 가고 자유경제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 떠들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우파 논객이니까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왕따인데 그쪽 조직에서 왕따인데 그걸 완전히 매장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떠들지 않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좌파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논적이잖아요. 논적. 논쟁에서 이제 라이벌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절대 권력자가 굉장히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워. 그럼 그 나라는요 굉장히 발전해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유능해. 근데 그 사람한테 정권을 몰아줬어. 근데 그러니까 되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무능한 군주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모든 힘을 몰아줬어. 그게 연산군이었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경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잘하면 크게 성공하는 거고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경제를 할 때
민간 자유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도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이제 서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이걸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걸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 이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중국이 유럽하고 경제 뭐 합의를 봤어. 합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걸 했어. 그게 뭐였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기네 자국에 있는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 개입을 많이 하는데 얘네가 중국에 투자 협정을 했다고. 근데 투자를 하려면요 정부가 개입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 너 중국에 우리나라 와가지고선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싶지? 여기 사업해. 그 대신 뭐뭐 해. 뭐뭐 하는 거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 그게 이제 뭐 중국에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을 시에는 뭐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 중국 놈들이 그놈들이 아주 그런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얘네가 들어와서 투자하는데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다니까. 그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투자 협정을 맺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요번에 양보했다 그러더라고 중국이. 왜 양보를 했어요? 미국이 압박하니까. 미국이 압박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얘가 경제를 못하게 중국에 수출하고 뭐 제조업을 일으키고 신기술을 뭐 하고 이러는 것을 미국이 봉쇄를 해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EU하고 투자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조금 양보할게 너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협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2020년 얼마 안 됐어.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인가 그렇거든요. 중국 애들은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얘네들 개입하는데 손해난 장사는 안 한다고 중국 정부 애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한테 화딱지 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놈들은 항상 자기가 요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기술 의존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공장 못 세우고 사업체 버리지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것이 얄밉다고 생각한 게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호구짓을 많이 했다는 게 트럼프의 그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미국이 너무 동맹국도 너무 퍼주고 중국한테도 퍼주고 너무 호구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얘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걔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네 이제 EU나 뭐 한국이나 일본 너네 키울 만큼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 왜 아직도 나한테 저 달라니까 이제 니네도 조금 부담해라 이래가지고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주한미군 그 돈을 얼마큼 분담하냐 그런 얘기도 막 꺼내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입장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막 미국 우선주의니 미국 욕심주의니 미국 집내만 이기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욕을 하는 거지 전 세계가. 그냥 옛날에 호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호구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손해가 나잖아. 유럽 EU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봉쇄를 한단 말이야. 경제 봉쇄 정책을 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굉장히 애먹어. 그래서
시진핑이가 천명한 게 뭐예요? 내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작은 세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아메리카 대륙 무슨 대륙 무슨 대륙인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그 나라 안에가 아니 일종의 세계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없는 게 없어. 지하전은 없는 것도 아니, 지하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나라예요, 걔네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천명을 했냐면, 시진핑이가 미국이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내수를 키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내수를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수출은 해야 되니까 유럽하고 투자협정 맺고, 우리 여기 있죠, 동남아, 한국, 일본, 또 뭐죠? 뭐 동남아시아 뭐 10개국인가 뭐 걔네들하고 체결한 경제 협정이 있어. 그게 RCEP야. 써 쳐볼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중국 놈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중국 애들 수뇌부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아니, 사회주의랑 시장 경제랑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거는 수뇌부들이야. 정치 수뇌부들. 근데 얘네들이요 장사 속에 밝은 애들이라고. 얘네가 압박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로를 EU랑 RCEP 동남아에서 찾는 거야. 얘가 봉쇄한다니까. 관세를 높이고서 뭐 이렇게 봉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루트를 찾아가지고 다 작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을 취임한 조 바이든이 뭐라는 거예요? 뒷구멍으로 새거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한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들 EU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들을 너무 홀대했다는 거야. 요걸 복원시키겠다는 거야. 요걸 복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중국을 좀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수를 떴어. 그럼 중국은 그 수를 받고선 자기 빠져나가는 수를 뜬다고. 근데 빠져나가는 수를 보니까 이게 진짜 살 것 같거든. 대마가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또 수를 또 뜬 거지. 지금 미중 그 경제 갈등이, 무역 갈등이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근데 중국은 계획 경제라고. 계획 경제라고. 근데 계획 경제 해가지고 반드시 쫄딱 망하는 거 아니라고. 뉴딜 정책 있잖아요. 정부가 직접 사업을 벌리는 거. 사업을 벌리는 거랑 시장 경제랑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비중이 많이 차지했을 때가 있었어. 계획 경제, 뭐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박정희 때거든. 박정희 때는 국가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웠잖아. 이거 하고 시장 경제 키웠단 말이야. 이게 많았고 이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키워가지고 하면서 이거와 이거의 뭐예요? 적절한 배합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경제가 커졌고 국가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사업은 적어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엔 이게 컸다가 이게 조그만데 이렇게 돼서 이게 커지고 이게 조그매진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닥쳤어. 그럼 이걸 버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 그럼 이것도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버린다고 해서 이거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 뉴딜 정책이 그런 거라고. 근데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은요 막 씹잖아요. 신자유주의 떠들던 애들이 골 때 좀 코가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말할 게 적어지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은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근데 재난지원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하잖아. 왜 그래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기에서 그 뭐야 그 떠들었잖아요. 그 최고위원회인가 원내대표 대책회의인가 거기에서 이 완전 주저앉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살려야 돼 근근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죽여놓은 걸 그렇게라도 좀 버티는데 코로나는 좀 특별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사람 자체를 못 만나게 해. 비대면으로 만들어 코로나가. 그게 지랄인 거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 경제에 끼치는 그 나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크잖아요. 네. 근데 비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천상 비대면 계속 유지하면서 좀 근근히 살려주고 하려고 해서 그래서 재난지원금 쏘는 거라고. 미국도 쏘고 호주도 쏘고 전 세계 다 쏘고 있다고. 버티는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왜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지랄하냐. 조정동이 맨날 떠드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경제에도요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유주의 뭐 경제학자들은 뭐예요? 이거 죽이려는 거예요. 정부가 왜 사업을 벌리고 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떠들던 게 윤희숙이에요. 근데 윤희숙이한테 일침을 가한 게 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조중동은 윤희숙을 엄청 띄워주지 높은 평가를 해주는데 나는 윤희숙을 좀 낮게 평가하지.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방송 두 번째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